자,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불과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대권 주자들의 시계도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차기 여론주자 관련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쿠키뉴스 의뢰로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2%, 이재명 경기지사가 24.4%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과 범야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2.2%,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5.4%, 정세균 전 총리가 5.0%를 기록했습니다. 범야권에서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27%,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9.7%, 유승민 전 의원이 7.8%를 기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누가 봐도요. 예,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좀 엎치락뒤치락을 하는 것 같지만은 야권의 후보하고 여권의 후보에서 단연 1위를 하고 있는 현상은 지금 4개월 이상 연속 계속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저게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대선이 내년 3월 9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또 여권 같은 경우는 9월 10일이 대선 후보 현재 그대로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은 180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9월 11일 날 선출하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는 11월 정도에 이제 선출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여론조사가 과연 대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렇죠. 이거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물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뒤를 따르는 인물들은 선두를 앞지르기 위해서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지사와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한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사사건건 둘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로 부딪혔는데요. 자,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을 한 지난 월요일에 이 지사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말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데도 해당 관료들이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정을 두고 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당사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최근에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총리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책임 있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겠네. 뭐 그 정도만 얘기하죠.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관료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니까 정 전 총리는요, 아니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도 할 일이 있었을 거 아니냐, 즉 할 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웃으면서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주거니 받거니 계속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비춰질까 우려한 것 같죠? 근데 두 분이 대단히 영리하게 지금 공방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공방을 주고받으니까 언론 한 번이라도 더 노출되고 네. 인지도 높아지고 아. 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선거운동 게임의 법칙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정세균 전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 공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정말 과거에 그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분 당내 경쟁할 때 세게 싸웠던 것 네. 비해 보면 저 정도는 애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여권의 대선 주자이죠.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서일까요? 본인의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존대어가 가식으로 느껴집니다. 가식은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의 까다로움인데요. 네. 조언 기억할게요. 이낙연 아저씨 약간 우려봇 같은 그러네요. 좀 더 밝게 할게요. 이낙연 목소리 나오니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왜 제 목소리가 싫은가요? 지지율 9%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프네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 모 예능에서 이런 걸 많이 했었죠. 본인에 대한 악플들을 직접 읽으면서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따라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하면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진지하고 근엄하고 조금 재미없고 네. 항상 진지하다 뭐 이런 모습이 이미지인데, 아마 그런 거를 좀 깨기 위해서 저런 유튜브 영상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은 조언을 한다라 그러죠. 뭐 언론인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좀 까칠하게 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친근한 이미지를 좀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유튜브에서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 대선 같은 경우는 뭐 당과 노선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후보 인물 그 자체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친근감 그리고 감성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딱딱하다는 그런 부분은 뭐 전문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상당히 거리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행보에서 그 부분을 좀 좁혀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